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TE 영어 시험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PTE 시험을 준비했고요. 무려 6트 만에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험감을 잃지 않도록 응시료를 아끼지 말고 여러 번 시험을 보자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총 6번의 시험을 봤는데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시료가 비싼 만큼 가능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겼을 때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PTE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팁과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많이들 이용하시는 앱 유니, 네이버 제이슨의 PTE 시험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오프 채팅, 크레용 PTE 공부방 정도는 꼭 이용하시고요. 유튜브 채널들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공부 정리 및 암기법이나 툴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직접 만든 구글 시트 공부 트래커인데요. PT는 공부해야 할 유형이 워낙 많고 유형마다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유형에 똑같이 시간을 쓰는 건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어떤 유형을 몇 문제를 풀었는지 또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이렇게 위쪽에는 공부해야 할 유형들을 적어두고 숫자는 그날 실제로 푼 문제 개수를 기록한 거고요. 아래쪽에는 지금까지 푼 문제 수를 합산해서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는 그날 총 공부 시간을 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실제 점수와 이 트래커를 같이 비교했어요. 예를 들어 리딩 점수가 떨어졌다면 최근에 리딩 공부량이 얼마였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다음 시험까지의 공부 전략에 활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래커를 꼭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다음은 제가 공부 내용과 자료를 정리할 때 사용했던 노션인데요. 유형과 문제 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이걸 전부 필기로 정리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제가 틀렸던 문제나 다시 봐야 할 내용들을 오답 노트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하는 템플릿이나 자주 틀리는 단어, 표현들도 한 곳에 모아뒀고요. 특히 저는 DI처럼 이미지를 보고 설명해야 하는 유형을 정리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 테스트 결과와 실제 시험 점수도 전부 기록해 두었고요.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니까 시험 전 자료를 다시 찾아다닐 필요 없이 노션만 쭉 복습하면 돼서 편했습니다. 다음은 단어나 문장을 외울 때 사용했던暗記인데요. 핸드폰과 노트북에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출퇴근이나 이동 시간에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단어, 문장들,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도 따로 정리해뒀고, 함께 쓰이는 단어 조합인 콜로케이션,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할 때 필요한 패러프레이징 표현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외울 수 있도록 카드로 만들어뒀어요. 특히 제가 안키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이 클로즈 기능인데요. 리딩의 FIB 유형을 보면 지문 중간에 빈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던 FIB 문장 그대로 안키에 넣고 정답 부분만 빈칸으로 가려서 다시 문제처럼 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정답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FIB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형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표를 보시면 영역별 배점, 문항수, 할당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이치 62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공부하지 않고 배점이 큰 11개 유형에 집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목만 제대로 준비해도 70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파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킹의 RA입니다. RA는 주어진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유형인데요. 속도를 유지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단어 하나를 틀렸다고 당황해서 멈추거나 다시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대로 읽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는 억지로 읽다가 끊기면 안 되고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점수에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30초의 준비 동안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한 줄 읽기라는 방법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전체 지문을 읽지 않고 대략 5단어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 줄 정도만 유창하게 읽고 답변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저도 2번은 한 줄 읽기를 했고 4번은 전체 지문 읽기를 했었는데요. 스피킹 점수만 놓고 보면 두 방법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다만 전체 지문을 읽었을 때 세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온 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거나 혹시 시험 이후에 재채점까지 고려하신다면 전체 지문을 읽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RS입니다. RS는 주어진 문장을 한 번만 듣고 똑같이 말하는 유형인데요. 이건 무조건 양치기입니다. 많이 해야 해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하는 날에도 RS는 최소 20문제씩은 꼭 풀었어요. 그리고 M유니뿐만 아니라 유튜브 PTE 골드라는 채널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M유니에 나오는 목소리에만 익숙해지는 걸 피하고 싶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PTE 골드의 속도나 음성이 조금 더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본 6번의 시험에서는 M유니 먼슬리에 있던 기출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슬리는 기본적으로 풀고 다른 문제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필기 없이 듣자마자 그냥 바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꼭 노트 테이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장의 각 단어의 첫 글자만 적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도저히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무조건 적고 중간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마지막 두 단어는 기억을 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Students also have access to the facilities in the library during the holidays. RS의 꿀팁은 4-5개 단어만 제대로 말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기억하려고 하다가 절대 절면 안 돼요. 마지막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something that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어서 최대한 멈추지 않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DI입니다. DI는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설명하는 유형인데요. 보통 그래프, 프로세스, 이미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저는 2가지 템플릿만 사용했고 프로세스도 이미지 설명 템플릿으로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프에서는 the highest value와 the lowest value를 꼭 말했고요. 이미지에서는 the top is blah blah and the bottom is blah blah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D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에 나오는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제 템플릿 문장에 there are key aspects such as 뒤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를 최소 3개 정도 넣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나오는 문제는 키워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면서 이미지별로 자주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다음은 Retail Lecture인데요. 이 파트는 강의나 연설을 듣고 들은 내용을 40초 안에 다시 말하는 유형이에요.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이 유형도 기출을 탄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M유닛 먼슬리 문제는 다 풀고 시험장에 갔고요.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주제 문장 그리고 자주 말하는 단어는 꼭 말하셔야 해요. 그리고 스피킹에서 중요한 게 스피킹은 문법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 절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Summarize Group Discussion입니다. 이 파트는 3명의 사람이 토론하는 내용을 듣고 정리해서 말하는 유형인데요. 너무 짧게 말하면 안 돼서 저는 1분 조금 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이 파트가 저에게는 정말 감도 잡기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템플릿도 4번이나 바꿨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템플릿을 보고 사용하다가 입에 붙질 않아서 결국 저한테 맞게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노트 테이킹은 한 페이지를 3칸으로 나눠서 1번, 2번, 3번 스피커가 말할 때마다 해당 칸에 들리는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one person, another person, the last person 순서대로 최대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했습니다. 이 파트 역시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들리는 키워드를 많이 넣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also they talked about 하고 뒤에 들렸던 키워드를 한 번 더 나열했어요. 다음은 스피킹 파트의 마지막인 RTS입니다.
이 파트는 상황을 하나 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말하는 유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 설명이 텍스트로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온 단어들을 템플릿에 적용해서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해도 M유니에서는 대부분 70점 이상이 나왔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템플릿만 확실하게 외워두면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라이팅 파트입니다. SWT는 긴 지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유형인데요. 70개 단어 안으로 맞추는 것과 중간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혀서 어려웠는데 많이 풀다 보니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M유니 먼슬리 50문제 정도를 전체 1회독을 하고 점수가 낮았던 문제들만 골라서 2회독 했습니다. 문장을 연결할 때는 주로 접속사 and, but, so, which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했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M유니에서 60점 이상은 나왔어요. 그런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패러프레이징도 중요해서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두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시험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은 안 했고요. 다만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망의 written essay 파트입니다. 한글로도 에세이 쓰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200자가 넘는 에세이를 쓰려니 처음에는 템플릿 잡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처음 사용했던 템플릿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4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 바꾸고 제가 직접 만든 문장을 많이 넣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트로와 결론만 템플릿을 사용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장단점 부분은 자주 쓰는 문장 몇 개를 외워서 직접 작문했어요. 챗 GPT도 적극 활용했는데요. 처음부터 답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쓸 수 있는 아이디어와 문장을 최대한 영어로 적고 첨삭받는 방식이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M유니 먼슬리 문제는 전부 풀고 갔고요. 실제로 제가 본 6번의 시험 모두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다 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문제별 장단점과 핵심 문장을 구글 시트에 정리해서 틈틈이 외웠고 안키에도 같이 저장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키워드 단어도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처럼 동의어로 바꿨으면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별 동의어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도록 같이 정리해뒀어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문제씩은 꼭 풀었고 그 이후에는 정리한 구글 시트를 보면서 문제별 아이디어와 문장을 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문제별로 동의어, 장단점, 핵심 문장을 정리해둔 구글 시트 공유 링크를 드릴게요. 다음은 리딩 파트인 FIB입니다. 정말 점수 오르기 힘들죠. 제가 제일 고생했던 유형이에요. 이 파트는 긴 지문 중간중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문제인데 빈칸 정답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PTE는 각 유형이 지문이나 단어,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유형을 공부하면 다른 유형의 점수에도 영향을 주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지문 하나하나 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속도도 붙고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도 어느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정답만 외우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기출을 탄다는 사람도 있고 안 탄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번의 시험 빼고는 모두 기출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시험에서는 거의 한 문제 빼고 다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도 중요한 시험인 것 같긴 해요. FIB는 drop and down과 drag and dro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drop and down의 경우 2회독하고 3회독제에는 많이 틀린 문제들만 살펴봤고요. drag and drop은 1회독만 했어요. 리딩 파트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두 파트 모두 1회독은 꼭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B 역시 GPT와 안키를 이용했는데요. GPT에게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명령해서 풀이한 내용을 안키 카드에 바로 복사해서 붙일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가끔 GPT가 하던 풀이 방식대로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정리한 프롬프트를 고정으로 정해두고 중간중간
계속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정말 50점대에서 오를 생각을 안 하던 파트였거든요. 그런데 고군분투 끝에 마지막 6번째 시험에서 72점이 나왔습니다. 이 파트는 처음부터 점수가 확 오르기보다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쌓였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점수가 꼭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은 SST와 WFD 두 유형만 공부했어요. SST는 리틀 렉처과 비슷하지만 들은 내용을 직접 텍스트로 정리하는 문제이고 템플릿도 똑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이 파트 역시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들어보면 보통 처음에는 주제를 말하고 중간에는 그 주제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예시보다는 처음 인트로와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넣는 게 점수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장을 쓸 때에는 중간에 엔터를 쳐서 문단을 나누지 않고 쭉 이어서 작성해야 하고 70자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WFD는 한 문장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는 유형인데요. 기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7월 기준으로는 거의 190문제 정도였네요. 저는 이걸 거의 다 외우고 시험을 보긴 했어요. 문장을 들으면 완벽하진 않아도 대부분 적을 수 있을 정도로요. 리스닝과 라이팅 두 파트의 점수 영향이 있고 또 배점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외우시고 여기서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는 GoPTE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매주 기출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연습하시고요. 저는 출근을 좀 일찍 해서 20분은 꼭 이 사이트로 연습을 했어요. 저만의 꿀팁은 전치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 문장에 보통 이런 전치사들이 들어가거든요. 문제를 아예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들이라도 꼭 넣어보시면 한두 개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처리라고 해서 기출 문제가 많이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3, 4, 5개월에 한 번 정도라고 하지만 고정된 건 아니니 카톡방에서 최근 정보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모든 문제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 문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쓰이는 단어들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 페이스대로 흔들리지 않고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닝 파트는 전체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WFD를 풀 시간을 최소 3, 4분 정도는 꼭 남겨두셔야 해요. 저는 보통 5분 정도 남겨두고 시작했습니다. 또 이 파트가 틀린 단어를 넣어도 감점이 안 돼요. 저는 단수, 복수가 헷갈리면 2개 다 적었고 전치사가 헷갈릴 때도 생각나는 걸 같이 적었어요. 그리고 PTE 세부 점수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성적표에는 4개 영역 점수와 오버롤 점수만 나오는데요. 구글에 서브스코어스 브레이크다운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한 뒤 크롬에 설치하시면 영역별 세부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점수를 확인하면서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참고했어요. 끝으로 시험장에서의 정보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종로에서 2번, 압구정에서 4번 시험을 봤어요. 종로는 대기 공간이나 시험 보는 장소가 더 넓고 쾌적한 편이에요. 책상도 좀 더 넓고요. 제가 본 2번의 시험장에서는 헤드셋 문제나 음성 끊김 현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험 시작 전에 노트 테이킹을 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편이 있어요. 압구정은 종로보다 장소가 조금 협소한 대신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고요. 평일 낮이긴 했지만 저는 2명에서 보는 시험도 있었어요. 다만 음성 끊김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해서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에게 컴플레인을 했고요. 4번 중 완벽하게 문제가 없었던 거는 1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두 시험장 모두 장단점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시험은 한 파트가 떨어져서 거기에 집중하면 또 다른 파트가 말썽이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시험인데요. 그래도 공부한 만큼 계속 누적이 되고 그 결과가 나중에 점수로 나오기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중간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꼭 졸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히 저처럼 직장과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Bring me into golden sunlight.